올리고 이 얼굴을 이 맵을 따로 저장할 수 있죠. 네. 얘를 세이브 할 수 있잖아요. 얘는 스킨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텍스처를 먼저 불러와야 돼요. 임포트 해서 바탕화면에 그래서 열기 하면 텍스처가 들어왔죠. 네,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까 RGB G에드직을 없앤 다음에 그쵸. RGB만 해서 컬러만 내가 RGB 만. 바꿔주면은 네. 그러면은 이 3D로 되어 있는 맵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컬러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네. 우리 보통 제너레이트 텍스처 해가지고 그 네. 기본적인 거를 포토샵으로 가가지고 부분으로 왜 많이 만지잖아요. 네. 그거와 이거의 차이점. 요거는 직관적으로 여기서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펼쳐진 UV 맵에서 내가 네. 찾아가는데 이거는 바로 그냥 형태로 가니까 내가 네. 원하는 대로 지워줄 수 있다. 네네. 예, 왜냐면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굴곡이 없기 때문에 잘 펴져 있는 상태 내가 그러니까 식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라면 그냥 UV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해도 되지만 내가 뭐 정밀하게 뭐 좀 이렇게 눈썹 네. 관련 눈썹 위주에만 이렇게 뭔가를 좀 넣고 싶거나 네. 입꼬리 여기만 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빨갛게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럴 때는 근데 그게 UV상에서 해도 3D상에 왔을 때 보면 다른 위치가 되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위치에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3D상에 바로 하는 게 좋아요. 네. 그게 직관적이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한 가지면 그럼 여기서 네. 우리가 브러쉬 사이즈도 결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컬러를 넣을 때. 네네. 그러면 지금 저기서 RGB 모드 바꿔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의 브러쉬 사이즈는 여기 드로우 사이즈. 드로우 사이즈와 네. 이 블러 사이즈까지 그거를 다 여기서 조절을 한 다음에 그럼 넣어준다는 거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불러와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그냥 아까 이 지금 이게 불러왔잖아요. 네. 불러와도 이거는 지금 보여지기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실제 이 오브젝트에 적용된 건 아니에요. 네. 끄면 텍스처를 끄면 다시 원래 빨간색으로 나와요. 근데 얘를 적용을 할 거면 여기 보면 폴리 페인트로 가.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이 텍스처의 이 질감을 요 오브젝트에 폴리곤 하나하나에 색을 입혀야 돼요. 네. 넣어야 돼요. 넣으려면 폴리 페인트 가서 폴리 페인트 프롬 텍스처라고 있죠. 이 텍스처에 있는 컬러 정보 값을 여기에 이 3D 오브젝트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폴리 페인트 프롬 텍스처를 딱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색은 들어왔는데 뭐가 다르죠? 네. 질감 색은 들어왔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뭔가 디테일이 안 살아있죠. 네. 피부에 이런 모공 디테일들이 지금 하나도 안 살아있죠.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보여주는 것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 모공 디테일은 저 G에드나 G서브에서 뭔가 이거 들어가지고 아니요. 이거는 텍스처에 이미 그 정도의 퀄리티까지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아까 그 G브러쉬의 개념 중에 하나가 폴리 페인트라 그래서 이 버텍스 하나하나에 색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네. 근데 지금 버텍스가 어떻게 밀도가 어때요? 버텍스 밀도가 너무 낮죠. 낮아서. 네, 그러니까 픽셀이 이게 해상도가 낮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해상도가 낮으니까 이 높은 해상도의 이 질감들을 표현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브 디바이드 해서 밀도를 올려줘야겠죠. 자, 이 상태에는 지금 1단계 여기 보면 서브 디바이드가 안 되어 있는 지금 4191개의 폴리곤 수에 있을 때예요. 근데 이거를 디바이드 해서 올려보면
지금 1700만, 6600만, 2400만까지 가요. 2700만 됐어요 지금. 자, 제가 이 상태에서 폴리 페인트로 가서 여기 질감 있죠. 텍스처를 켜고 여기에 있는 질감을 그대로 다시 페인팅 해볼게요. 그러면 폴리 페인트 프롬 텍스처 하면 되죠. 이거 할 때도 요거 켜져 있어야 돼요. 텍스처 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폴리 페인트 프롬 텍스처 딱 하면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보세요. 텍스처 보세요. 텍스처 맵 지금 꺼져 있죠? 꺼져 있죠? 어때요? 꺼져 있는데도 어떻게 돼요? 질감 다 들어왔죠? 그죠?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지금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뭔가 변형 여기다가 덧대서 색을 뭐 텍스처를 입힌다면 만약 여기 이제 그때 보내주셨던 텍스처 중에 피부 질감 보내줬던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질감 여기 말고 네.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서브스턴스 페인트. 지브러시에서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서브스턴스 페인트에서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하면 아무리 폴리곤을 높여도 약간 블러가 들어간 상태예요. 해상도가 떨어져 보여요. 왜냐면 태생이 버텍스에 하나하나 이렇게 색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해상도에 그걸 못 따라가요. 해상도만큼 올리려면 하드웨어도 못 따라가요. 폴리곤이 그 몇천만 폴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이거는 지브러시는 폴리곤의 기준인데 폴리곤이 높을수록 용량이 하드가 그렇죠.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PC 성능, PC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막 올라가야 되니까 하드웨어 성능이 올라가야 돼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그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크게 뭐 세부적인 텍스처 퀄리티가 필요 없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텍스처 퀄리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만 지브러시에서 뽑아오지 그 고해상도 텍스처는 지브러시에서 하지 않고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나 마리라는 툴이 있거든요. 마리에서 작업을 해요. 그때 스캔 사이트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스캔을 여기 지브러시에서 입힐 수도 방금 있고 이렇게 입히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거는 컬러맵만 지금 컬러맵 근데 지브러 그 저기 어디야 텍스처링 XYZ에 있는 소스의 그 텍스처는 여기에서 바로는 못 쓰죠. 왜냐하면 걔가 가지고 있는 UV 공간이랑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오브젝트 UV 공간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죠. 아까 보니까 어긋나지. 맞아요. 얼굴이 다르잖아. 그치? UV의 그 이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UV가 이해하셨네. 그 개념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쓰지 못하고 그거를 여기에 더 칠해서 작업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저도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분명히 이게 다른데 맵이 다른데 이게 들어가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가라고 퀘스천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V페이스예요. V페이스는 그 얼굴 3D 텍스처가 제공이 되지만 3D 텍스처에 따른 3D 얼굴이 또 같이 있잖아요. 네. 그 얼굴을 지브러시에서 랩 프로젝션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입혀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번거롭지 않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UV를. 그 V페이스의 숙이라는 걸 우리가 샀잖아요. 걔는 얼굴이 숙의 얼굴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CC4에서 작업하는 거는 경미의 얼굴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숙의 얼굴을 경미의 얼굴에 그냥 바로 그렇죠. 이렇게 입혀주는 이렇게 경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기존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제가 이제 그때 피부 질감 보내준 건 여기 아니고 제 작업 PC에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데 그거를 불러와 볼게요. 여기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텍스처에서 보세요. 이거 찾아 들어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텍스처 가서 여기 인풋 하면은 텍스처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번에 산 VPS 가볼까요? VPS 가면 만약 이런 얼굴, 이게 환자 얼굴이라고 치고 환자 얼굴에 열기 딱 하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얘를 여기 보면 이렇게 Add to Spotlight를 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Z를 누르면 Z 단축키가 Z인데 Z를 누르면 얘를 이렇게 이미지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요 스케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 눈, 코, 입을 그러니까 얘한테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얘를 그대로 쓸 때 고정하면서? 보면 그게 아니라 뭐 꼴따구에 있는 트러블을 여기 옆에 입히고 싶다고 하면 타겟만 고기만 잡아주는 거구나. 내가 이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스케일을 맞춰두고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꼴따구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여기 켜져 있어야 돼요. 스팟라이트 프로젝션이라는 게 켜져 있어야, 이게 꺼지면 여기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스팟라이트 프로젝션이 켜져 있어야 되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여기 RGB 켜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칠해 보면 이제 사라지. 이런 식으로 피부 질감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한 번만요. 도장 툴로 찍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네,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Z를 누르면 지금 이게 처음 불러왔을 때 화면이잖아요. 여기 메뉴 중에 핀 스팟라이트이 있고 스팟라이트 레디우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실행을 안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칠하면 이렇게 바로 그냥 이미지가 여기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칠해지는 거고, 얘를 만약 핀 스팟라이트를 켜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울 거면 잠깐만, 이거를 지울 수가 있나? 입혀준 거를? 이런 거 지울 생각을 안 해봤네. 뭐야? 에러 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높으면 이게 노트북이어가지고 지금 가부가 걸려서 그런 건데. 다시 요거를 다시 보낼게요. 그러면 아까 그 맵을 아까 원래 그 증상 사진 가져오는 거. 네. 그거는 레졸루션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입혀지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입혀진다는 낮은 해상도의 텍스처를 입히면 해상도 자체가 낮으니까 그 낮은 상태의 해상도가 여기 그대로 입혀지겠죠. 입혀진다는. 그렇죠. 그럼 퀄리티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포토샵처럼 편집을 못하니까 불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잘 안 쓴다니까. 이게 내가 기능이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건데. 근데 이렇게까지 쓸 일은 없지 않을까? 아니 싶기도. 근데 그거는 있겠어요. 중간 중간에 어느 한 부분이 유난히 홍조가 많다거나. 근데 여기서 쓰면 전체적인 텍스처의 질감 여기서 또 어차피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게 떨어진다니까. 네.
그래서 일단 요 알고는 계시라고 알려드리는 네. 거예요. 이런 그래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네. 이 방식이 다 3D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네. 나중에 서브스턴스 페인터 가서 저기 랩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요거 비슷해요. 그래서 미리 개념을 3D에서는 이런 식으로 텍스처링이 되는구나.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미지를 그 위에 올리고 이렇게 텍스처하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3D 프로그램들이 다 개념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 알고리즘이 다르니까 베이스에 깔려 있는 알고리즘이 달라서 선호를 하는 거예요.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게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베리에이션 주기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마리 같은 경우에는 막 16K 이상, 막 8K 이상의 고해상도 텍스처 있죠. 그 쉽게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예전에 그거 보셨어요? 걔 누구야? 그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 뭐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 보면 그 애긴데 할아버지 얼굴이잖아요. 네네. 애긴데 할아버지 얼굴이에요. 네. 근데 그 걔 누구야? 그 주인공의 얼굴 그대로 늙어 있는 그게 3D예요, 사실. 그 큰 그 얼굴이 이질감 없이 그 큰 화면에 보여지는 이유는 걔들은 요 피부 요만큼 질감 하나하나를 패치로 다 UV를 요렇게 펴요. 요런 식으로. 근데 그거 하나가 16K씩 이렇게 돼요. 어마어마한 고해상도겠죠. 그러니까 모공 하나하나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말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근데 게임에서는 그렇게까지 높은 해상도를 쓰면 안 돌아가요. 게임에서. 그렇죠. 게임은 최적화가 관건이거든. 최적화된 상태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맥시멈 4K 이상 잘 못 써요. 8K까지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저는 생각이 되는 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잘 활용할 수 있게만 해도 지브로시에서는 얼굴 맵이 지금 여기 들어가요. 왜 이렇게 배에 들어가 있냐면 배뿐만 아니라 팔에도 있어. 팔에도 보면 귀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왜 이러겠어요? 한 장에 지금 다 메시 UV가 다 붙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통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텍스처를 만들어서 내보내면 엉망진창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얼굴은 얼굴만 선택해서 UV를 요거 텍스처를 만들 때 요거 텍스처를 만들 때 그래서 만약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만들 때도 얼굴만 선택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좀 줄여야겠다. 용량이 데스크탑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몸의 텍스처를 만들어 이제 보낼 거다. 그러면은 몸만 이렇게 보여져 있는 상태에서 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랑 텍스처 맵 만들어야겠죠. 그죠? 이것만 만약에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나눠서 가져올 필요 없어요. 체크 안 해도 돼. 그냥 통으로 가져와. 근데 이거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사실 그냥 여기서 지브러시에서 모델 변형 안 하고 형태 변형 안 하고 맵만 뽑아갈 거면 첫 번째 방법이 훨씬 편하잖아요. 이거 일일이 굳이 선택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항상 오브젝트의 UV 그룹을 잘 활용해라. UV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UV별로 나눠서 보내야 된다. 한 장씩이 다 돼 있으니까. 그만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작업을 못 해요. 그리고 요거 해상도
그리고 요거 작업하기 전에 항상 저 서브 디바이더에 이거 해상도를 올려놔야 된다. 그래야 아니요. 서브 디바이드는 내가 저기 작업하기 편한 서브 디바이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 그 지브러시 작업할 때 요령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모델링을 할 때 만약에 무브 브러쉬를 잡고, 땡겨서 뭐 할 때. 네. 이거 지금도 이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브러쉬를 여기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지브러쉬로 이렇게 모델을 가져오면 브로우 사이즈를 맥시멈으로 올려도 작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어디서 한다고 했죠? 프리퍼런스 가서 드로우 가서 이거 꼭 수정해 줘야 돼요. 얘를 맥시멈 5000으로 바꿔놔야 돼요.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걸 5000으로 바꿔놓고 다이나믹 브러시 여기에 맞춰서 다 스케일도 커져야 되거든요. 이건 한 10 정도로 바꿔줘야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커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브 브러쉬로 이렇게 X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 놓고 X 단축키 X, 그 다음에 아니면 스트로크이 아니라 여기 트랜스폼의 시멘트리 X, Y는 위아래, 그 다음에 Z는 깊이, 요쪽 요렇게 대칭. 근데 보통 좌우 대칭이니까 X 트랜스폼에 가서 X 해서 요렇게 크게 형태를 잡을 때는 서브 디바이드가 낮게,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서브 디바이드를 높일 때는 세밀한 거 작업할 때, 그리고 피부 스킨 작업 같은 거 할 때 더 이상 형태의 변화를 주지 않고 디테일한 뭔가를 줄 때는 그쵸. 더 높아야 된다. 스킨 작업할 때, 만약에 모공 같은 거 작업할 때, 그러면 다시 스탠다드 브러쉬로 가서 드래그를 해놓고 여기 모공 관련된 거 이렇게 형태의 변형이 아닌 디테일한 피부 질감 변형 이런 것들 할 때는 서브 디바이드 6. 이 상태에서 무브 브러쉬로 자꾸 움직이면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부드럽게 Shift 눌러서 이렇게 작업 문 떼야 되는데 이게 밀도가 높아가지고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밀도가 낮으면 이게 컨트롤이 잘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UV를 다시 내보낼 때는 이 디바이드 값을 다시 낮춰서 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뽑을 때는 1단계에서 디스플레이스 맵을 크리에이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해야 돼요. 1단계에서.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만들 때 옵션 중에는 여기 DP 서브 픽셀이라고 있거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서브 픽셀을 높여주면 더 퀄리티가 올라가요. 대신에 그거는 좀 처리 속도는 좀 더 많이 걸리겠죠. 저는 보통 4 정도 나요. 그 다음에 플립 V를 켜주세요. 왜냐면 지브러시에서 만들어지는 UV는 항상 상하 좌우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32비트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크리에이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누르면 디스 맵이 만들어져요. 다 작업을 해놓고 네. 서브 디바이드 레벨을 1단계로 맞춰놓은 다음에 네. 플립 이거 체크한 다음에 네. 크리에이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누른다. 네, 그럼 여기에 있는 그 피부의 질감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형태로 만들어주죠.
지금 이거를 서브 픽셀을 4단계를 해놓으니까 좀 오래 걸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 여기 지금 8192잖아요. 8K. 네.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만들어지는 건 8K예요. 그러면은 더 궁금한 거 있나요? 뭐 일단 이제 VFX로 넘어가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여기서 하는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V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얘 얼굴이 너무 이상하다. 다시 얘는 슬로 불러지. 벡터에 얘가 아닌데 얘구나. CC4 카밀리아가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가요? 계속 보니까 아, 계속 네, 잘 만들었어요. 네. 잘 만든 캐릭터예요. 그래서 내보내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에 티포즈로 바꾸시고 이제는 요거 개념을 아셨으니까 뭐 캐릭터 선택하고 고지 눌러서 이제 개념 아셨으면 요거 안 켜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티포즈로 고지하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V페이스를 활용하는 법을 좀 배울 텐데 우선 V페이스를 불러와야 돼요. 어디서 불러오느냐? 여기 툴에 임포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디든 지브러시에서 다른데 이렇게 이제 그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3D 소스를 불러올 때는 항상 여기 임포트를 클릭하고 V페이스가 있는 위치로 가서 이거 저장 다 된 것 같은데 V페이스에 내가 이거를 V페이스 소스를 여기 있다. 뒤에 헤드 있잖아요. 여기에 폴더에 보면 지오라고 보면 여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눈이 감고 있는 거, 하나는 눈을 뜨고 있는 거. 근데 우리가 CC 캐릭터는 눈을 다 뜨고 있으니까 눈을 뜨고 있는 얘를 헤드 아이즈 오픈 되어 있는 거 클릭하면 이거 실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브러시에서 유의해야 될 게 원래 있던 얼굴 사라지고 얘가 나왔죠. 이게 왜냐면 내가 얘를 인풋 할 때 지금 이 서브 툴에서 이 사람을 선택한 상태에서 인풋을 하면 대체가 돼요. 내가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가 날아가 버리고 새로 불러놓은 오브젝트로 대체가 돼서 꼭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불러오면 안 되고 여기 임의로 아무거나 이렇게 안 선택하세요. 실린더 이런 거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인풋하면 캐릭터를 선택하지 말고 다른 거를 선택해서 인풋. 네, 여기 보면 다른 기본 도형들이잖아요. 기본 도형에서 인풋. 네. 저렇게 대체가 돼 버리기 때문에 기본 도형은 대체가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 하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위치가 달라요. 지금 얘랑 그 지금 요 불러왔죠. 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잖아요. 네. 그럼 하나에 있는 공간으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 기능이 어펜드라는 기능이에요. 이 서브 툴에 여기 이 어펜드라고 있거든요. 이 어펜드를 선택하고 여기 새로 불러온 오브젝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딱 클릭하면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럼 여기도 리스트에 들어왔죠. 그래서 얘를 Alt 클릭하면 얘가 선택이 돼요. 뭐 이렇게 선택해도 되지만 자, 이 상태에서 위치를 좀 맞춰 놓을게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무브 브러쉬로 여기 무브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네, 이렇게만 놔두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얼굴을 얘만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얘 피부 질감 하나도 없잖아요.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여기에 디스플레이스 이 얼굴을 완성을 해야 돼요. 피부 질감을 불러와서. 우선 그러려면 얘는 먼저 밀도가 얘도 그렇게 피부 질감이 들어갈 정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디바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1600만 정도, 1700만 정도까지 올렸어요. 컨트롤 D가 요거 올리는 거 단축키예요. 됐죠? 흰색이라 굴곡이 잘 안 보이니까 베이직 매트리얼 이러면 좀 굴곡이 더 잘 보이죠. 그러니까 모델링 할 때는 이 매트리얼을 저는 많이 선호하고 텍처링 할 때는 요거를 좀 선호해요. 텍처 볼 때는. 자, 이 상태에서 얘만 본 상태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불러오는 거 여기서 불러오면 된다고 그랬죠. 대신에 먼저 일단은 그냥 불러와 볼게요. 임포트 해서 여기 있다. 여기 헤드에 맵이라고 있죠. 네. 여기 보면 여기 XYG Calibrate Low 01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얘를 일단 열기 해서 이거는 다 옮겨졌네요. 지금 들어왔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텍스처 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U 해서 이렇게 흰색으로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적용을 하면 안 보이네요. 그죠? 이게 16,000짜리 사이즈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입히면 안 돼요. 지브러시에서는 포토샵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근데 왜 보이지도 않냐. 뒤바뀌었어도 보이기는 해야 되는데 인텐시티를 줄여놨구나.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왜 적용이 안 보였냐면 얘가 제로였어요. 제로. 인텐시티가 강도거든요.
지브러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이 3D 오브젝트에 얼마만큼 강도로 들어가 있는지 일을 해보면 뭔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맵이 이게 그러니까 맵은 정상인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맵은 정상이에요, 위치가. 근데 얘가 UV를 한번 제가 볼게요. 얘 UV를 한번 보면 지브러시 특성이 보면 뒤집어져 있죠. 뒤집어져 있죠. 그러니까 3D 이 지브러시가 외부에 있는 3D 오브젝트를 불러오면 UV가 이렇게 뒤바뀌어요. 안되어 있다. 예. 버티칼로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얘를 뒤집어줘야 돼요. 어떻게 뒤집어주냐? 어드저스트 가서 플립 V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 멀프에 보면 뒤집혔죠? 그러면은 이제 저 볼게요. 얘를 올려놓고 피부 실감을 넣었는데 들어간 듯 하는데 뭐 이상하죠? 군데군데 비어있죠? 군데군데 비어있죠? 이게 지금 레드 채널에만 이 디스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린 채널이랑 블루 채널에도 넣어줘야 돼요. 그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 포토샵에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완성되어 있는 걸 적용해 볼게요. 다시 임포트해서 여기 있던 자리 요거거든요. 이게 포토샵에서 제가 캘리브레이션 한 거거든요. 이걸 딱 넣어보면 빈대 없이 깨끗하게 다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만들려면 포토샵을 여세요. 포토샵을 열고 이거 됐어. 포토샵에서 열기 그래서 얘들 가서 얘들 가서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요것만 있을 거예요. 저는 미리 이제 사무실에서 해본다고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런 뭐 구체한 것들이 이렇게 막 생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 EXR 4개만 있을 거예요. 얘 Calibrate Mid Zero 좀 로우라고 있거든요. 얘를 열면 이걸 알파 채널로 딱 하면 불러올 거예요. 그럼 이게 얼굴 따로 그 텍스처 가지고 몸 따로 가지고 다 따로 텍스처를 다 그러면 가져와야 된다는 거. 몸은 그냥 거기에 그거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CC에 있는 거. 아 원래 그냥 캐릭터 만들어 놓은 크리에이터. 대로. 네. 몸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얼굴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얼굴 다르죠. 텍스처. 네, 얼굴이 사실은 뭐든 보면 옷은 뭐 입기도 하고 옷을 네네네. 입기도 하고 막 하니까 네.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손에 포커스를 맞추면 손을 얼굴만큼 정밀하게 작업을 하겠죠. 네네. 손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있거든요. 네. 그렇듯이 내가 작업을 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내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 거기에도 손 있죠. 있어요. 그쵸, 있죠. 다 있어요. 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내가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 전체 다를 보여주는 일은 잘 없잖아요. 네네. 아, 보여- 그런데 아까 포인트는 그 V페이스를 구입할 때
그냥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우리가 원하는 좋은 스킨 톤의 그 페이스를 찾아서 입히는 게 아, 그렇죠. 내가 입히고 싶은 거를 딱 맞는 게 없잖아요, 사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에 최대한 근접한 거를 가져다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V페이스는 얼굴만이에요. 네. 그 이제 팔, 다리, 손 이런 거는 따로 그 아까 다른 XY 채널 밑에 후기, 보면 네. 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 소스들이 있어요. 거기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옛날에는 다 일일이 스컬핑 한 지브러시에서 이런 거 저는 네. 옛날에 다 일일이 다 스컬핑해서 만들었어요. 지브러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뽑아서 파는 거예요, 걔네들이. 아니면 3D 스캔을 떠요. 3D 스캔을 떠서 3D 스캔 뜬 데이터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기 뭐야 이거를 수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거 불러왔잖아요. 여기 보면 레이드 채널에만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여기 군데군데 비어 있었죠.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녹색 채널에도 없어요. 그렇죠? 파란 채널에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A 누르면 다 선택이 되잖아요. 컨트롤 C 해서 카피를 하고 녹색에 가서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녹색 채널에 넣었죠. 그 다음에 파란 채널 또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3개 채널에다가 얘를 다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알파는 지워버리시면 돼요. 알파 채널은 지워버리고. 네.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디셀렉트 하고 레이어 가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보내시기 하시면 돼요. 예, 내보내기. PNG로 내보내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기 사이즈가 커가 하나 안 한 거 있다. 얘를 그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줘야 되는데 모드 가서 모드가 아니구나. 맞아, 모드. 여기 그 조정인가? 아니다. 그레이스케일 예, 모든 거 요거 그레이스케일 하시면 돼요. 이걸 하고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내보내면 또 안 돼요. 내가 빼먹은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 레벨에 들어가셔가지고 레벨 값을 여기 출력 여기 레벨 값 있죠. 여기 아이폰 레벨을 이거 왜 한글로 돼 있지? 이거를 127 맞을 거예요. 127인가? 이거 어디냐면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 번 봐도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 나도 헷갈려가지고 수치가 텍스처링 XYZ 사이트에 여기 V페이스에 그 다큐멘테이션 있잖아요. 네. 여기 다큐멘테이션 보면 어디 있었더라? 요거였나? 텍스처 인트로덕션 아니고 여기 있다. 요거 Turn VPass to ready to use calibrate 요거였나?
아 여기 있다. 여기 포토샵에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식이에요. 요거. 네. 요건데 여기 보면 127에 25 맞네. 요거 바꾸면 돼요. 왜? 순서가 바뀌어. 순서가 바뀌어 상관없는데. 글씨를 바꾼 다음에 예, 127에 227에 2로 간 네, 다음에 127에 25로 바꾸고 얘를 플랫 이미지 하면 플랫이미지 오른쪽. 여기 네 맞아요. 플랫 이미지가 어딨지? 뭐지요? 병합을 쓰는 거예요. 병합인데 그거를 다 지금 아래 거랑 같이 할 것인지 뭘지를 배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플래튼 이미지로 되겠네요. 네, 맨 밑에 거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병합해서 이제 내보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풀립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아까 지브러시에서 제가 얘의 UV를 플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건 지금 그냥 그레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로 지금 보이는데. 요거요? 예, 예. 아니 보면 보여요. 아, 살짝 보여요. 자, 그럼 됐죠? 네네네. 이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윤곽에 네, 뭐가 보이지, 보입니다. 뭐가 보이잖아요. 네. 얘를 여기서 그냥 4%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시려면 요 레벨 조절해 보면 돼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장을 하면 내보내기 하잖아요. 여기 내보내기 하면 요걸로도 이렇게 내보내기 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헷갈리시면 여기 있는 거 참고하시면 아까 여기 사이트 있죠? 네.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셔도 돼요. 네네.